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친구들이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기초 문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사실 여러분 파이썬이라고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명령어, 그런 언어, 랭귀지 언어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머신러닝, 딥러닝까지 이어지려면 수많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로직이 필요해요. 근데 파이썬은 최근에 비전공자도 개발하기 쉽도록 우리가 만들어진 언어이고자, 그리고 인기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웹 앱 서비스를 구동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썬을 가지고 웹사이트를 구동하는 그러한 방법, 아니면 파이썬으로 플러스크 프레임워크나 파이썬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DJ 장구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이런 변수란 무엇이고 리터러리 무엇인지, 그리고 딕셔너리, 그리고 이 딕셔너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코딩을 공부하는 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어를 입력을 할 때 내가 이 한 줄 한 줄 소스 코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우리가 프로그래밍의 개념에 차근차근히 실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를 만들면서 이런 변수의 개념을 한번 이해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이제 키보드로 값을 입력받는 방법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프롬프트 함수를 사용했다면 파이썬에서는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변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 변수는 한마디로 변할 수 있는 값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할 수 있는 고유한 값이죠. 자, 우리가 A는 1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게 지금 아이들 환경인데요. 아이들 실행해 주시고 자, 선생님이 A는 1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엔터. 그러고 B는 2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A 플러스 B 입력하면 3이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보이시나요? 약간 코딩을 조금 접해보신 분들은 뭔가 이런 로직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예 난 아무것도 코딩이 뭔지 모르겠어.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돼? 또는 비전공자야. 그렇다고 해서 코딩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자, A는 1이에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오른쪽의 값이에요. 1이라고 하는 숫자 데이터 값을 A라고 하는 큰 그릇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입문이라고 해가지고 변수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해됐나요? 혹시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면 볼게요. 자, 1이라고 하는 값을 이 A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항이죠. 자, 좌항은 A, 우항은 1. 자, 그러면 우항 오른쪽에 있는 2라고 하는 숫자 보이시죠? 자, 2라고 하는 숫자 데이터가 값이에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값이 2고, 이 B라고 하는 알파벳 소문자가 뭔지 아세요? 이게 그릇이에요. 그래서 2라고 하는 값을 B라고 하는 그릇에 대입을 한다. 변수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1 더하기 2는 3이 나오는 게 변수에 대한 개념이라. 그러면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고유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변수란 변할 수 있는 값. 그러면 리터럴은 무엇일까? 자,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는 변하는 거, 리터럴은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코딩이란 뭘까요? 코딩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도록 우리가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는 명령어로 직접 입력을 해서 바꾸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 그리고 실제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뭘 만들어내고 창작을 해낼 수 있는 건데, 제일 먼저 1단계인 파이썬 수준이 되면 2단계 자바나 C 언어, C++ 심화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일단 볼게요. 변수란, 자, 여기 보이시죠? 자, 변수가 뭘까? 변수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것처럼 개념이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즉 뭐냐면 변할 수 있는 값이 변수다. 그러면 자, 좀 더 쉽게 무엇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프린트는 100 더하기 200이다. 자, 여기서 프린트가 메시지 출력 함수예요. 자, 메시지 출력 함수 볼게요. 우리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 환경을 실행을 했어요. 여기에서 프린트 한번 입력할게요. 자, 프린트
100 더하기 200이라고 입력을 했죠. 지금 보이시면 여기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가 메시지 출력 함수를 의미하는데 가로 열고 100 플러스 200 하면 300이 출력되는 거예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좀 새로운 거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린트 메시지 입력 함수를 입력하고요. 여기서 따옴표 100 더하기 200 따옴표 가로 닫고. 그러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맞춰볼까요? 근데 왜 이렇게 출력이 될까요? 자, 100 더하기 200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100 더하기 200이 출력된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저기 따옴표와 따옴표를 입력했죠. 따옴표와 따옴표가 있으면 그대로 문자열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하라라고 하는 의미고, 따옴표가 없으면 100과 200을 더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수식 연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파이썬의 핵심 기능을 알 수 있는데, 자,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의 핵심 기능이 연산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더하고 나누고 곱하고, 더하고 나누고 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빼고, 그죠? 더하고 빼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가지의 산술 연산 기능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 네 가지의 산술 연산 기능이 있고요. 자, 그럼 해볼게요. 프린트. 자, 100 더하기 200이 300인데 100 곱하기 200을 해보면 여러분들 2만이라고 데이터가 나와요. 자, 그러면 곱하기를 해봤죠. 수식 연산 기능이에요. 100 빼기 200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올까요? 그쵸. 마이너스 100이 출력이 돼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 더하기 곱하기 빼기를 해봤으면, 자, 메시지 출력 함수 사용해볼게요. 이게 기초 부분 문법인데, 자, 100 나누기 200을 해볼게요. 엔터. 0.5가 나왔어요. 그쵸? 간단하죠? 아니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요 정도가 산술 연산, 수식 연산 기능이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이에요, 여러분. 자, 모르는 거는 바로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100과 200을 저장하기 위해서는요, 그릇이 있어야 돼.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에 100과 200이라고 하는 값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라면 스프와 물과 라면을 넣지만 그 밑에 냄비가 있겠죠? 그 변수, 그릇을 바로 변수라고 하는데, 자, 볼게요. 여러분들, A는 100이다. B는 200이다. 여기서 이 는이라고 하는 의미가 A와 100이 같다가 아니에요. A와 100이 똑같다가 아니야. 왜냐면 A와 100이 일치한다가 아니라 100이라고 하는 값을 A라고 하는 좌항에 대입을 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B라고 하는 변수에 담는다. 이해가죠? 자, 이제 갈게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변수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계산식을 포함해서 전체를 출력하는 예제예요. 한번 볼게요. 자, 프린트라고 하는 무슨 함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메시지 출력 함수 안에서 여러 개를 출력하고 싶다면 콤마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100 더하기 200은 300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볼게요. 자, 플러스와 는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자, 1은, 자, A는 1이다. 아까 설명을 했죠. 1이라고 하는 값을 A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한다고 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한번 이거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 개 출력하는 건데요. 자,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직접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은 실습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조금씩 느는 거예요. 자, 프린트 입력을 했고, A, 플러스, 그리고 B, 그리고 는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C하고, 자, 그래서 보면 이 계산식을 포함한 전체를 출력하기라고 하는 예제인데요. 100 더하기 200은 300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 A 플러스 B는 C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300이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담았어요. 100과 200을 더했을 때 300이다라고 하고 메시지 출력 함수, 프린트 함수 사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요. 자, 이제 변수의 선언과 값의 대입 부분이에요. 한번 선생님이랑 이거 같이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이 넘버1, num1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 100이라고 하는 값을
왼쪽의 좌항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고유한 값인데, 자, NUM1는 100이라고 입력을 했죠. 엔터 칠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우항 100이라고 하는 값을 왼쪽 num1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하는 거예요. 우항에 있는 것을 좌항에 있는 변수에 대입하다. 자, 그러면 num2 50이라고 하면 입력을 할게요. 엔터 치시고, 그러면 변수에 저장을 한 거예요. 기록이 되는 거지. 그치? 말하자면 하드디스크에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다음 입력할게요, 여러분들. 자, 결과가 나오게 돼야 돼서 아까 좀 더 비슷한 걸 응용을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100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num1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50이라고 하는 값을 num2의 이 변수에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졸트 값은 넘버1과 넘버2를 더한 값이 출력이 되는데, 이게 무슨 연산자? 대입 연산자. 근데 대입 연산자에서 는이 나오면 오른쪽에 있는 우항의 부분을 모두 계산한 후에 왼쪽으로 대입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변수가 있어요. 자, 올바른 값의 대입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리졸트는 자, num1이라고 하는 변수에 200을 더하다. 근데 이게 뭐냐면, 자, 변수의 연산, 값의 연산, 변수 값의 연산 모두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변수와 값의 연산이 여러분들 파이썬을 활용한 이런 COS 자격증이나 취득할 때도 꼭 필요한 내용이겠지만, 이러한 개념이 꼭 중요해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 기존에 사용했던 변수가 나오면 이전 값은 없어지고 새로운 값으로 덮어 씌워진다는 건데요. 자, 볼게요. 지금 오른쪽이 먼저 계산이 됐어. 근데 왼쪽으로 대입한 게 뭐다? 바로 대입 연산자의 왼쪽이 변수가 아니라면 오류가 발생되는 잘못된 값의 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보면 이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대입 연산자의 왼쪽 변수는 한 개만 존재해야 해요. 자, 이제 그 다음 뺄셈 연산이에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리졸트 값이라고 하는 리졸트 변수를 num1, num2를 빼요. 그러면 프린트 계산된 결과를 보니까 100 빼기 50은 50으로 출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 곱셈은요, 말 그대로예요. 100 곱하기 50은 5000이 된 이유가 곱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해본 거. 그래서 나 해봤기 때문에 요거 나누기도 한번 볼게요. num1에서 num2를 나누다. 요런 개념이고요. 자, 이제 볼게요. 자, 문자열을 변수에 대입하는 거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문자열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로 우리가 문자열을 변수에 대입할 수가 있는데, 숫자와 동일하게 변수를 선언하고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로 묶은 문자열을 대입하는 방식을 str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트링이다 아니면 str1이라고 하는 변수에 좌항이 변수, 우항이 값이에요. 그래서 난생 처음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값을 str1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한다. 파이썬이라고 하는 우항의 값을 좌항에 대입을 한다. 이러한 개념인 거예요, 친구들. 자, 그리고 볼게요. 그 다음에는요, 문자열의 더하기 연산과 빼기 연산이에요. 자, 난생 처음 파이썬이라고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오른쪽이 먼저 계산이 되고 왼쪽으로 대입이 되는 거예요. 자, 난생 처음 파이썬 str1, str2 둘이 대입을 하고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난생 처음 파이썬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요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사칙 연산 계산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변수를 준비하고 우리가 숫자를 대입하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num1은 100이다.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num1은 100이다. 그리고 num2는 200이다를 저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리졸트 그리고 1은 넘버 플러스 num2, 그리고 리졸트 2는 num 플러스 그리고 빼기 num2다. 그리고 리졸트 3은 여기서 num 곱하기 num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졸트 4는 num
에서 num2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다음 볼게요. 밑에 자, 사칙연산 계산기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사칙연산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를 추가하기라고 문제의 지시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한번 그대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실습이라고 하는 과정이 계속 코딩을 해봐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느는 거고, 이 아이들은 이제 통합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IDLE라고 해가지고 통합개발 환경에서 한번 코딩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환경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춰주시면 py라고 하는 확장자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파일이 생길 겁니다. 생성이 되는데 한번 코딩을 들어가 볼게요. 자, 프린트라고 메시지 출력 함수를 입력하고요. num1 그리고 여러분 콤마 그리고 플러스 한번 입력할게요. 플러스 그리고 띄고 num이라고 하는 변수, 그다음에 는 입력하고 띄고 리졸트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봤더니 100 더하기 200은 300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바로 사칙연산 계산기거든. 왜냐면 우리가 실습한 건데 지금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리졸트 1은 넘버 1 플러스 넘버 2다. 자, 리졸트 2는 넘버 빼기는 빼기 넘버 2다. 그러면 볼게요. 자, 넘버 1이라고 하는 변수 플러스 넘버 1이 100이라고 저장을 했으니까, 그러면 넘버 2라고 하는 것은 200이라고 저장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둘을 더했을 때 300이다. 혹시 이해되시나요? 왜 그러냐면 자, 리졸트 1이라고 하는 변수, 여기 보이시는 변수가 여기 있잖아요. 더하기. 그쵸? 그럼 말 그대로 이거 그대로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들 리졸트 1인데 리졸트 3으로 만약에 뒤에 변수를 입력한다. 그러면 곱해지겠죠. 그쵸? 요게 바로 사칙연산 계산기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변수 이름 짓기예요. 자, 변수명이 중요해요. 우리가 프로그래머로서 앞으로 미래의 꿈나무들이 직접 변수명을 짓는 것은 중요한데요. 직접 변수명을 지정할 때는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뭐 다른 함수나 이런 부분도 그러겠지만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변수명을 질 때 영문이나 숫자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문과 숫자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만 반드시 영문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 중요한 인풋 함수예요. 자,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에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인풋 함수라고 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프롬프트 함수라고 하는데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요. 자, 보면 자, 인풋 함수를 볼게요. 내가 딱 프로그래밍 웹사이트나 어떤 웹 서비스를 구동을 해봤어. 그러면 거기서 딱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도록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창이 나타나. 그러면 저의 이름은 석진우 강사입니다. 저의 이름은 석진우 선생님입니다. 라고 답변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사용자 입력 함수라고 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에서 인풋 함수의 역할이자 기능인 거죠. 인풋 함수는 뭘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용자 입력 함수다. 즉 자바스크립트의 프롬프트 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복습.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프롬프트 함수, 파이썬에서는 인풋 함수가 이해되는 거죠. 자, 볼게요. 그리고 인풋 함수가 우리가 보시게 되면 넘버 1이라고 하는 변수잖아요. 자, 이거 볼게요. 사용자 입력 함수 인풋을 사용했어. 인풋이라고 하는 값을 넘버 1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러면 아무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데, 여기 밑에 볼게요. 우리가 인풋 함수는 괄호 안에 메시지를 넣어서 가이드하는 거. 그러면 요거 한번 인풋이라고 하는 사용자 입력 함수가 값이고 왼쪽이 대입이에요. 변수 해볼게요. 그러면 아무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입력받은 넘버 1, 넘버 2에서 변수에 넣기. 이거 좌항은 변수, 우항은 값이에요. num1 플러스 num2를 왼쪽에 좌항에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메시지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리졸트 1 출력해서 이제 결과값을 확인해 볼게요. 리졸트 1은 넘버 1 플러스 넘버 2 하면 인풋 함수는 입력받은 값을 모두 문자열로 취급해요. 이게 바로 사용자 입력 함수예요. num1, num2에 입력된 100, 200은 숫자가 아닌 문자열이고, 자, 이제 볼게요. 자, 정수로 변환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파이썬에서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또 있어요.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값을 입력받는 인풋, 사용자 입력 함수는 인풋이잖아요. 자,
플롯이 실수고 인트가 정수가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문자열 1, 2, 3, 4, 5라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 나열한 리스트 문자열이에요. 실수는 소수죠. 3.14, 1592 이게 플롯이에요. FLOT고 정수는 1000, 정수는 3000, 정수는 3만 이게 인트예요. INT. 그래서 프로그래머로서 많이 알아야 되고 꼭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정리하자면 정수는 인트, 실수는 플롯이에요. 자, 정수로 변화하는 인트 함수는요, 사용자에게 숫자 값을 입력받아 출력하는 프로그래밍 예제인데요. 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인풋 함수로 입력받은 값을 숫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력받은 문자열을 다시 int 함수를 이용하여 정수로 변환해야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사용자에게 이번에는 넘버1, 넘버2를 입력받고 더해서 출력하는 예제예요. 자, 이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프로그래밍을 해볼게요. 자, 렛츠고 한번 코딩으로 달려볼까요? 자, 여러분들 아이들 통합 개발 환경을 한번 접속해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실습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의 긴장감을 높여야 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자, num1은 num1이라고 하는 변수잖아요. 자, int 정수형으로 변환하라예요. 사용자 입력 함수를 정수형으로 변환하다가 int 플롯은 실수. 자, int 정수형으로 변환하자. 사용자 입력 함수 그리고 숫자 원을 입력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는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따옴표 닫고 우리 그 다음에 코딩할 거는요 이렇게 해줄게요. 그럼 숫자를 입력하시오라고 나와요. 이거 따라해 주세요. 넘버1이라고 하는 변수를 요 사용자 입력 함수를 사용자부터 숫자 1을 물어보는 함수를 정수형으로 변환해서 숫자 1은 내가 100이라고 선생님이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숫자 1은 100이다. 이렇게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num2 그리고 이 사용자 입력 함수를 정수형으로 변환해라. input은 숫자 2는 숫자 2는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알죠? 엔터 숫자 2는 200을 입력하래요. 200을 입력했죠. 아이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혹시 오탄 하나 에런 하나 잘 봐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실력이 곧 프로그래머 개발자의 꿈나무가 되는데요. 넘버1이라고 하는 변수에 넘버2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 그러면 프린트 메시지 출력 함수 뭘 넣어야 돼요? 당연히 넘버1과 넘버2를 더한 리졸트를 입력해야 되겠죠. 엔터를 쳐볼게요. 300이라고 딱 나오네요. 이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이에요. 여러분들 코딩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일시정지 해주셔서 코딩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사용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받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 거예요. 선생님이랑.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변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인풋이라고 하는 사용자 입력 함수예요. 자, 한번 이거 입력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랑 코딩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자, 유저네임이 뭘까요? 변수예요. 유저네임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네임이. 그래서 인풋은 사용자로부터 이름을 입력받으라고 했으니까 따옴표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궁금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로 닫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로 만들어 주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네요. 선생님은 난 처음이라고 안 하고요. 석진우 선생님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럼 이름을 저장을 했어요. 유저폰은 뭘까요? 사용자 입력 함수인데 전화번호를 입력하래요. 선생님의 개인정보인가요?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래네요.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지금 바로 입력을 해서 010 선생님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를 위해서 1234 5678 개인정보 보호 소중해요. 자,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한번 메시지 출력하면서 입력할게요. 프린트 제 이름은 따옴표 닫고 유저 네임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유저 네임 그리고 이고
이고 그 다음에 연락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코딩 해주시고요. 연락처는 유저폰이라고 입력을 했네요. 자, 유저 PHONE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유저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입니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니다.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유저폰이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닫으면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출력됐어요. 이러면 성공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거 캡처해 주셔서 이렇게 한번 코딩을 해주세요. 이거 선생님이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다 일시정지 해주시고 코딩 해주세요. 됐죠? 자,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자, 제 이름은 석진현 선생님이고 연락처는 010-1234-5678입니다라고 하는 파이썬 아이들로 코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볼게요.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봅시다예요. 자, 그리고 택배 배송 정보 입력하기 프로그래밍인데요. 오늘은 20분 수업인 만큼 요거 한번 해보고 바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프라인 수업, 현장 수업 때 뵙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현장 수업은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심도 있는 수업인 만큼 선생님의 수업이 듣고 싶으면 수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 우리가 사용자 입력 함수인데요. 택배 배송 정보 입력하기 한번 코딩해 볼게요. 엄마의 심부름으로 난생이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려 합니다. 택배를 보낼 때 받는 사람과 주소를 배의 무게를 입력합니다. 택배 무게는 g당 5원이며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택배 정보를 입력받아 배송비와 함께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랑. 자, 이거 캡처해 주세요. 일시정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랑 자 코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개발 환경으로 들어갑시다. 자, 여기 들어가서요 코딩을 이제 들어갈 건데요. 파일을 만들고 코딩을 해줘야 되니까 선생님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 해줄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해 주시고요. 설치 과정은 오프라인 현장 수업 때 알려드렸어요. 자, 볼게요. 파일에서 뉴 파일에서 선생님 이름으로 lab lab 02 빼기 02.py 문제지상에 맞춰서 한번 해보려네요. 그러면 요 다운로드해서 실제 한번 크리에이트 해서 반드시 파이썬 기초 수업이다 보니까 .py라고 HTML은 .html 확장자가 붙고 자바스크립트는 .js 확장자, 파이썬은 .py 확장자가 붙어요. 자바는 .java라고 자바 확장자가 붙어요. 자, 코딩 해볼게요. 자, 파일을 만들었어요. 받는 사람 주소 무게를 저장할 변수를 선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이제 좀 글씨가 커서 잘 보일 거예요. 아이들 환경에서랑 다르게요. 자, 볼게요. 여기 자, 다운표 쳐주시고요. 여기서 택배를 보내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을 했고요. 샵샵 눌러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person 그리고 name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자, person 대문자 name 그리고 input 사용자 입력 함수예요. 입력해 줄게요. 받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알파벳 틀리지 않게 잘 해주시고요. 여기도 정확히 입력을 해주시고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인데요. 여기까지 입력하고 탭을 누르면 네임이 나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좀 오마이갓이라고 생각하시고 addr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input 사용자 입력 함수예요. 그리고 주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다음 입력해 줄게요. 뭐를 하냐? 자, 무게예요. 자, 무게는 정수형으로 변환하래요. 인트. 자, 뭘까요? 자, 이건 뭘까요? 플롯? 플롯이 뭔지 아세요? 플롯은 실수잖아. 그쵸? 인트. 정수예요. 플롯은 실수예요. 요거. 실수. 자, 플롯은 뭘까요? 실수. 그러면 정수는 바로 이렇게. 그래서 사용자 입력 함수를 정수형으로 변환하래요. 바로 뭘까요? 무게 입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벌써 이게 첫 번째 예제인데요. 그죠? 이게 파일을 만들어서 받는 사람 주소 무게를 저장할 변수를 이렇게 한번 출력하는 예제예요. 이해 가시죠? 이런 예제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한번 코딩을 해주세요. 선생님처럼. 자, 선생님처럼 여기까지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시나요? 자, 택배를 보내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받는 사람 이렇게 입력이 될 거예요. 왜? 사용자로부터 물어본 그 실제 우리의 그 사용자 입력 함수를 입력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입력해 볼게요. 프린트 함수로 받는 사람 저거 입력해 줄게요. 자, person name 입력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코딩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 다 따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화면, PPT 화면 캡처해 주셔서 오프라인 현장 수업 때 보다 생동감 있게 수업할게요. 자, 받는 사람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입력했죠. 그러면 여기 입력한 거 다음에요. 바로 입력할게요. 자, person name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게 변수예요. 이렇게 입력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프린트. 자, 프린트 뭐를 입력하냐면요. 그 다음에 주소를 입력할게요. 주소. 자, 주소 입력할게요. 이렇게 보면 프린터 주소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 따옴표 치고 콤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아까 선언한 변수 선언을 했으니까 닫아줘야죠. 가로를. 그리고 여기까지 입력을 했죠, 친구들. 그러면 자, 프린트 메시지 출력 함수로 받는 사람과 이제 주소 출력했으니까 배송지는 무게의 그램당 5원이므로 무게의 5를 곱하여 출력하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프린트 메시지 출력 함수 나올게요. 잘했어요. 별별 배송비 입력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메시지 출력 함수를 했잖아요. 콤마를 이렇게 쳐 주셔야 되는 거고 이 뒤에 부분에 입력할게요. 왜 5를 곱하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WIGHT라고 여기 보이시면 나오잖아요. 여기서 곱하기 5를 해줘요. 요거는 우리가 왜 이걸 해줄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 소스만 입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소스가 왜 이런 원리로 되었을까 끊임없이 연구를 해줘야 논리력이 좀 사고력이 늘고 프로그래밍의 우리 미래의 개발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왜 곱하기 5를 해줄까? 그램당 5원이라고 문제 지시상에 나왔어요. 그러니 5를 곱하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추가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 보이시나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했냐면요.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문자열을 직접. 그래야 5원이라고 나오잖아. 그쵸? 5명이 아니잖아요? 5원이죠. 그러니까 5원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컨트롤 S하고 실행 결과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요렇게 선생님처럼 지금 여러분들 잘 나오는지도 보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 S 눌러주시고 런타임 해봅시다. F5. 자, F5를 했더니 실행 결과가 실행이 되었어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택배를 보내는 사람을 입력하세요. 자, 받는 사람 석진우 선생님. 석진우 선생님이라고 입력할게요. 엔터. 주소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264 그리고 에드인 소프트 충주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아카데미 센터 오피스 엔터 무게 5g일 때 25원이에요. 배송비가 5g일 때 25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한 거예요. 자, 그러시면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해봤잖아요. 선생님이랑 요거 캡처. 자, 일시정지하고 프로그래밍 코딩 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프라인 현장 시간 때 선생님이랑 만나면 플롯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숫자로 입력하는 계산기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재미있게 선생님이랑 수업을 해봅시다. 자, 끝까지 수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오프라인 현장 수업 다음 주 월요일 날 봬요. 친구들 안녕. 고생 많았어요.